자, 여러분, 10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배열을 내가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하고 그 배열을 함수 인자로 전달할 때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결론은 뭐냐면은 배열을 인자로 전달할 때는 무조건 콜 바이 밸류가 아니라 무조건 콜 바이 레퍼런스로 전달한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티저라든지 더블 플롯 캐릭터 같은 기본형에 해당하는 변수는 인자 전달할 때 무조건 콜바이 밸류로 전달이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콜바이 밸류로 전달이 돼 가지고 함수로 갔다 왔을 때 원본 메인 프로그램에 쓰던 원본 그 변수의 값이 변경이 안 됐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어드레스 오브 이렇게 해가지고선 콜바이 레퍼런스로 보냈었는데 인자 전달했었는데 배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열인 경우에는 무조건 콜바이 레퍼런스다. 요 점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요 상황을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짰던 프로그램 이제 그 기본 골격만 남겨놨습니다. 여기 인티저 10개짜리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출력을 합니다. 얘네들 출력을 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컴파일고 실행. 이렇게 실행한다 하는 거죠. 실행을 하면은 어드레스 오브 이제 어드레스는 안 찍겠습니다. 그냥 변수만 찍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찍혀 나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배열을 응용을 해가지고 뭘 만들어 볼 생각이냐면은 배열을 응용을 해서 이 배열의 합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배열의 합을 구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더하기 38 더하기 54 더하기 67 더하기 45 더하기 이렇게 쭉 하는 겁니다. 우리 썸메이션 1서부터 뭐 n까지 합은 구해봤는데 이렇게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건 이제 구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거 루프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sum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sum에다가 맨 처음에 초기화로 제로를 적어줍니다. 제로를 적어준 다음에 루프를 이렇게 돕니다. 루프를 돌릴 때는 내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루프를 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sum은 sum 플러스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진짜로 1서부터 n까지 더할 때는 여기 이제 그 i를 이렇게 더해줬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x i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sum에 맨 처음 제로에다가 x0 더해주고 x1 더해주고 해서 x9까지 이렇게 더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printf sum은 %t newline 해가지고 sum 값을 이렇게 출력하면 된다 하는 거죠. 요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sum이 다 더했더니 484래네요. 나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일이 뭐 여러분들 검사하고 싶으면 한번 쭉 더해보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을 함수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함수로 만들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함수로 만드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일이 뭡니까? 배열에 있는 내용의 합을 구해오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배열은 여기 메인 프로그램에 정의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이 getSum을 이용해서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의 양을 구해오고 싶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에 있는 데이터의 양을 배열에 있는 내용을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로 넘겨서 거기에 있는 총합을 구하고 싶을 때 C랭귀지의 관습입니다. 이렇게 X라고 이렇게 쳐줍니다. X하고 콤마 치고 그 다음에다가 10이라고 이렇게 쳐줍니다. 요 X는 이 배열 이름이고 이 10은 뭐겠습니까? 이 10은 이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이 데이터의 개수는 이 포멀 파라미터 이 변수 이름만 가지고서는 그 값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관습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떤 배열을 함수에다 넘겨줘 가지고 일처리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배열 이름이랑 그 다음에 배열의 개수를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getSum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return type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인티저가 되겠죠, 그죠? 인티저가 되고 함수 이름 getSum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자, 이게 포멀 파라미터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액츄얼 파라미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포멀 파라미터를 만드는데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인티저 포인터 p, 인티저 n으로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티저 배열을 넘겨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테크닉입니다. 요거 인티저 포인터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인티저 포인터로 해줘야 되느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x라고 하는 거, 어떤 변수의 이름을 배열의 이름을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address of x0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렇게 써주는 거나 address of x0랑 써주는 거나 똑같은 의미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이거랑 이 줄이랑 이 줄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편의상이 아래처럼 치는 거지 원래는 위에처럼 쳐야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내가 써주는 이 address of x0가 뜻이 뭡니까? 배열의 시작 주소값이죠, 그죠? 이게 주소값을 갖다가 얘가 전달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포인터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address of x0라고 써야지 될 일을 이렇게 변수, 그냥 배열의 변수명으로 써주게 되고, 그 배열의 변수명이지만은 이 배열이 통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배열 통째로 저 기억 장소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시작 위치값만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넘겨줄 때는 무조건 콜 바이 레퍼런스로 이루어진다. 이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인터 P.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굳이 또 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갑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져가서 여기다 적어 놓도록 하죠. 자, 적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자리로 가서 보면은 요거 포멀 파라미터 P 뭐였습니까? 배열의 시작 위치였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xi라고 쓰면 안 되고 p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게 어디입니까? 그 배열의 시작 위치죠, 그죠? 포인터의 시작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pi라고 쓰게 되면은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 배열의 엘리먼트들을 갖다가 다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 n이라고 했는데 이 인티저 n은 뭐의 크기입니까? 이 배열의 크기죠, 그죠? 이 배열의 크기니까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n이라고 적으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이 getSum 함수는 임의의 크기를 갖는 인티저 배열에 대해서 인티저 크기가 1000개짜리든 10,000개짜리든 혹은 5개짜리든 관계없이 이게 포멀 파라미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반복을 하면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return sum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자, 아까 함수를 안 만들고 메인 프로그램에다가 작성했을 때 만들어준 적이 있었죠. 그죠? 이 썸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함수 안에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요건 아까 복사하면서 썸 정의한 거는 복사를 안 해요. 그죠? 여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티저 썸이라고 이렇게 하나 적어줘야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함수 간단하죠? 자, 그래서 아이고, 여기 i도 또 내가 안 적어줬네요. 여기 인티저 썸, 인티저 i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시키면은 계산 결과 484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뭡니까?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배열을 액츄얼 파라메타로 명시를 해가지고 함수의 포멀 파라메타로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내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상태가 메인 프로그램의 배열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생긴 10개의 기억 장소, 인티저 10개가 있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X0에서부터 X9까지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 안에 이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됩니다. 내가 번거롭기 때문에 인티저 i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안 그랬습니다. 물론 i도 생겨야 되는데 그건 귀찮아서 안 그랬습니다. 이제 화면이 작아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 지금 getSum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 호출을 한다는 거죠.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난다고 했습니까?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은 getSum 함수를 위한 또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자, 이래서 getSum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보다시피 getSum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이렇게 getSum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되게 되면은 getSum 함수를 위한 이런 스택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formal 파라미터 P랑 N 어디 있습니까? formal 파라미터 P랑 N이죠, 그죠? P랑 N이라고 하는 formal 파라미터가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면서 N에는 무슨 값이 넘어오겠어요? N에는 아까 뭐가 넘어왔습니까? 여기 N에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줬죠, 그죠? 10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주니까 이 N에는 여기 10이라고 하는 값이 기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P에는 뭐가 넘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P에는 X라고 하는 이름을 써줬는데 이게 어드레스 오브 X랑 X0랑 똑같은 의미라 그랬고 어드레스 오브 X0는 그 배열의 시작 위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에는 주소값이 넘어오게 되는데 어떤 주소값이 넘어오게 되느냐? 어떤 주소값이 넘어오게 되느냐면은 이 배열의 시작 위치값이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시작 위치값이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P라고 하는 포인터는 이 배열을 액세스하는 용도로 배열처럼 이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하기를 이 배열을 갖다가 액세스하는데 포인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 포인터가 만약에 어디를 가리키게 되면은 포인터가 어딘가를 가리키게 되면은 가리킨 곳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명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 배열의 내용을 P 관점에서 봤을 때 P0 그죠? 여기를 P0 그 다음에 여기를 P1 그 다음에 여기를 P2 이런 스타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멀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이 주소값 P를 이용해서 여기 PI, P0, P1, P2 하게 되면은 원본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액세스를 해서 계산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제도지만은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베리에이션이냐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이게 특히 배열인 경우에는 C랭귀지에서 신텍스입니다. C랭귀지에서 신텍스인데 이렇게 안 하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P 꺽쇠가로 열고 닫고. 대신 여기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 숫자는 써주면 안 됩니다. 숫자는 안 써주고 그냥 꺽쇠가로 열고 닫고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랑 똑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얘랑. 포인트 P랑 똑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무방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이제 하도 옛날부터 버릇있어서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이렇게 써도 뭐 이렇게 인덱스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한번 실행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컴파일로 실행 이렇게 시켜보면 아까랑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자리를 또 표현할 때 어떻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안 하고 이걸 꺽쇠로 표현을 안 하고 포인터인 것처럼 표현해도 또 무방합니다. 자, 이걸 포인터처럼 표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PI 별표에 가로 열고 P 플러스 I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요것의 신텍스 의미가 요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포멀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쪽에서 이렇게 포인터로 하거나 이렇게 꺽쇠가로인 것처럼 쓰는 것도 똑같은 포인터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고 요렇게 써주는 거나 요렇게 써주는 것도 해석하는 게 똑같다 하는 겁니다. 뭐라 해석하는 게 똑같다. 여러분들 이게 초반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어색할 수가 있어요. 좀 어색할 수가 있는데 자꾸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게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을 때도 이제 컴파일돼서 실행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컴파일로 실행. 똑같이 484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더 특이한 케이스는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더 특이한 케이스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sum은 sum 플러스 P 이렇게 써주면서 이 자리에다가 P 라고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극히 드물지만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지는 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포인터에다가 플러스 혹은 포인터끼리의 뺄셈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포인터 아리스메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터의 산술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포인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 때 이제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을 때 플러스를 하라는 얘기는 그거의 단위만큼 이 배열의 크기가 인티저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그 기본형 크기의 단위만큼 주소값을 더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조금 전이랑은 틀리는데 조금 전 프로그램에서는 요 네 가지 컨비네이션 여기 이제 이거 두 개의 컨비네이션에다가 요거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데 그 똑같은 의미에서 특징적인 거는 P 값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배열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점이 뭡니까? 그 공통적인 점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점인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좀 달라요. 지금 프로그램하면은 P 값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sum은 sum 플러스 별표의 P 이거 뭡니까?
썸에다가 별표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더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for loop로 들어왔을 때는 별표가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38이 있죠. 그래서 38을 썸에다 누적을 시키고 그 다음에 p++를 한다는 거죠. p++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p+, 조금 전에 여기 가르치고 있었는데 p++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얘가 얘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화살표는 안 그리겠습니다. 번거로 오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서 썸에다가 썸 플러스 p가 가리키는 곳 하니까 이번에는 p가 가리키는 곳이 54다 하는 거죠. 54를 갖다가 더해주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면은 p++라니까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서 p++를 하게 되면은 또 얘를 가리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포인터 값이 처음 가리키고 두 번째 덩어리 가리키고 세 번째 덩어리 가리키고 이게 바이트에다가 2를 더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인티저가 4바이트인 경우는 주소값 4씩 더해가지고 다음 덩어리들을 찾아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게 만약에 더블의 어레이인 경우에는 8바이트씩 정계 알아서 더해져가지고 그 다음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고 캐릭터 어레이인 경우는 이제 1바이트씩 더해져가지고서 그 다음 데이터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인티저인 경우에는 4바이트씩이니까 4바이트씩이 정해지면서 맨 처음에 여기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가리켰다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면서도 이 덧셈 계산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점이 1차원 배열인 경우에 어떤 배열을 갖다가 함수로 넘겨주는 그런 파라메터 패싱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열인 경우에는 call by 어떻게 한다고요? 레퍼런스만 작동을 한다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함수 호출이 됐을 때 이 덩어리 무슨 덩어리입니까? 이 배열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통째로 이 자리로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만약 통째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P라고 하는 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call by value처럼 취급이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주소, 배열의 시작 주소만 넘어온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일이 뭐 하는 일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일이 함수를 갖다가 배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기능이죠. 이게 배열에 있는 내용을 출력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소스 코드에다 안 적어놓고 함수로 만들어놔도 무방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린트 array 이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x, c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이런 함수 기능을 갖다가 프린트 어레이에다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프린트 어레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void print array integer x integer n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컨트롤 C 해서 갖다 적어놓고 요거는 싹 지워버린다 하는 거죠. 자, 아까 실수를 했으니까 요 인티저 i는 이제 더 이상 해서 필요 없겠죠, 그죠? 더 이상 필요 없고, 자 여기다가 인티저 i라고 적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졌는데 getSum 배열을 하나 정의라고 이 배열을 함수에다 전달을 하면서 getSum 해가지고 그게 합을 구해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의 내용을 출력하고 싶을 때 또 이렇게 다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x인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 A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여기가 A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 또 손봐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A라고 적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A라고 적고 1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리도 이제 10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겠습니까? N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로 실행 된다는 거죠. 그러면 484 이렇게 찍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getSum을 하거나 print array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본 배열의 내용을 내가 손을 댔습니까? 안 댔습니까? 원본 배열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원본 배열에 있는 이 정보들은 내가 가공을 하지 않았죠. 뭐 더해주거나 빼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더해주거나 빼거나 하지를 않았죠. 이게 콜바이 그러면 이제 빼거나 더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열의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배열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로 정확하게 작동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함수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보겠어요. 자,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무조건 100씩 더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조건 100씩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add x, 10, 100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어떤 함수를 만들 때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함수 추상화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까 하는 것을 자기가 잘 계획하는 게 그런 걸 계획하는 능력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x는 왜 여기다 썼습니까? 배열을 넘겨줘야 되니까 쓸 수밖에 없었죠. 그죠? 이 10은 내가 왜 썼습니까? 여기 있는 데이터가 10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준 겁니다. 이 100은 내가 왜 적은 겁니까? 이 모든 데이터에다가 100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모든 데이터 200 더하고 싶으면 또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그죠? 뭐 200씩 더해주면 이렇게 될 테고, 뭐 1000을 더해주면 1000이라고 적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이 애들을 만들고 나면은, 애들을 실행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난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바뀐 값이 이제 출력이 될 테고,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면은 이게 콜바이 레퍼런스로 작동하는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ith add 인티저 배열 p, 그 다음에 인티저 배열의 크기 n, 그 다음에 인티저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인티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데이터만큼 더해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인티저 i,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루프 도는 거는 여기 있는 거 그냥 복사를 합시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pi는 pi 플러스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마다 모두 다 어떻게 한 겁니까? 데이터만큼 더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다시피 아까 38, 54 이렇게 했는데 200씩 쫙 더해졌죠. 그죠? 배열이 나갈 때는, 자, 왜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기 배열에서 전달받는 이 P 포인트 값이 여기고, 원본 배열의 4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본 배열 차이를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P0에다가 P0 플러스 200을 해라 라고 하니까 38에다가 30 플러스 200 해가지고 238 되고, 여기서 254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충 이런 정도로 해서 배열을 함수에다 넘길 때의 그런 콜바이 파라메터 패싱 메커니즘을 갖다가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할 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자, 1차원 배열 혹은 2차원 배열 사용할 때 주의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데이터를 배열의 크기보다 더 많게 지정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요즘 용어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용어를 안 썼는데 요즘 객체지향 언어가 생기면서 나온 용어예요. 뭐냐면은 내가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그 배열을 갖다가 액세스를 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아주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배열의 크기가 모자라는 경우, 인덱스를 갖다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주의를 해야 되고, 이거를 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시련에 이제 봉착하게 되니까 특히 배열을 이용해서 코딩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랑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중지하고, 자, 배열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가 인티저 a 10, 인티저 b 20 이렇게 적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변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티저 x는 100, 인티저 y는 200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내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연히 x10에다가 요거 배열 이렇게 딱 하더네. pq라고 합시다. pq. 자, x10에다가 5000을 넣었어요. 자, x10에다 5000을 넣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왜 말이 안 되죠? 배열의 크기는 몇 개입니까? 10개고 그 인덱스가 x0서부터 x9까지만 있는데 얼떨결에다 x10이다 라고 적은 거다는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고서 컴파일을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안타깝게도 이게 참 문제가 큰데,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는 dev C++ 같은 dev C++ 같은 표준 C++ 컴파일러에서는 이거를 에러로 취급을 안 해요. 이걸 에러로 취급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걸 그냥 지나갔을 때 무슨 문제냐? printf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x값 아니 a값 %t b값 %t c값 q값 p값 %t q값 %t 뉴라인 이렇게 출력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 p q 당연히 뭐가 출력돼서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11번 라인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번 라인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다 실행을 시키면은 컴파일로 실행을 시키면은 당연히 10, 20, 100, 200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10, 20, 100, 200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뭐 x9랑 x8에다가 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x10에다 넣었다 하는 겁니다. x10에다 넣었다는 얘기는 이게 인덱스가 이 배열의 범위를 넘어선 그런 경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원래는 에러가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러가 안 나오고 이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집어넣고 컴파일을 딱 시켜서 실행을 시키면은 황당하게도 별일 없네요. 그죠?
별일 없네.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까? 실수는 아니고 내가 여기다가 11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11. 이게 어떤 형태의 부작용이 생길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러 모델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12라고 적었더니 황당하게도 어떤 일이 났습니까? x12에다가 5000을 넣어라 했더니 x10에다 5000을 넣었더니 엉뚱하게 뭐가 5000이 됐습니까? Q값이 5000으로 바뀌었더라 하는 거죠. Q값이 5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x13에다가 한번 5000을 넣어볼까요? 13에다가 그랬더니 요번에는 P값이 5000으로 바뀌었어요. P값이 5000으로 바뀌었고 x14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는 요번엔 B값이 5000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뭐냐에 따라서 또 부작용의 스타일이 틀립니다. 부작용의 스타일이 틀리고 어쨌거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내가 약간의 실수를 한 거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도 못한 A, B, P, Q 값에 어떤 그 결값이 막 이상하게 나온다는 거는 뭡니까? 진짜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심각한 실행에러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자바라든지 C# 같은 이제 고급 언어,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이런 걸 허용을 안 합니다. 이게 런타임에 에러가 나오도록 다 조치를 하는 반면에 C 랭귀지에서는 이걸 갖다가 컴파일 할 때도 에러를 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 할 때도 에러를 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도 이게 에러라고 이제 특별히 명시를 안 합니다. 실행할 때 에러라고 하는 건 이게 가다가 멈춰야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뚱딴지같이 B값이 5000이 찍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배열 사용할 때 엄청나게 심각하면서 중요한 그런 에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에러가 생기게 된 기본 이유는 이 배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 배열의 크기를 넘어서서 일 처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 이제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배열의 크기가 모자라서 넘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점 배열을 사용해서 코딩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열을 좀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이제 배열의 특성이라든지 배열의 어떤 뭐 사용법,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지만은 이제 배열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주 전형적인 예가 여러 개의 숫자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그저 제일 큰 수 찾는 경우, 그 다음에 소팅을 하는 경우 정렬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정렬 중에서도 큰 수 찾기랑 관련되는 정렬이 셀렉션 소트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큰 수 찾기랑 셀렉션 소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